이번 시간에는 뉴런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기능이 기준이라는 건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기능을 기준으로 세 가지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각 뉴런이 있어요. 얘는 감각 신경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신경세포체가 가운데 존재합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신경세포체가 가운데 있죠? 네, 굉장히 특이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감각 뉴런은 등 쪽, 즉 몸의 뒤쪽이죠.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럼 두 번째로 연합 뉴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얘는 중추신경계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 중추신경계는 뒤에서도 나오는데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됩니다. 이 연합 뉴런은 신경세포체가 말단에 존재해요. 그래서 앞 시간에 배운 거 있죠? 네, 앞 시간에 배운 거랑 크게 달라지지 않은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연합 뉴런은 판단과 명령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 뉴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얘는 운동 신경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신경세포체가 연합 뉴런처럼 말단에 존재를 해요. 그리고 배 쪽, 즉 몸의 앞쪽이죠. 여기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신경세포체가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감각 뉴런은 가운데에 존재한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위치 기억하셔야 돼요. 위치가 감각 뉴런은 등 쪽, 연합 뉴런은 뇌와 척수가 있는 중추신경계, 그리고 운동 뉴런은 배 쪽에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감각 뉴런, 연합 뉴런, 그리고 운동 뉴런 이렇게 흐름이 되고 각각의 구조의 특징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기반으로 한번 어떤 뉴런인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등이랑 배라고 제가 줬죠. 그리고 척수라고 즉 연합 뉴런이 있는 장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갈색이 연합 뉴런이겠죠. 그래서 얘가 연합 뉴런입니다. 그리고 등 쪽에 있대요. 감각 뉴런이네요. 그럼 파란색은 감각 뉴런이겠네요. 그리고 운동 뉴런은 배 쪽에 있대요. 그래서 연두색이 운동 뉴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극이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명령이 전달되기 때문에 신호의 흐름을 살펴보면 감각 뉴런 1번, 그 다음에 연합 뉴런 2번, 그 다음에 운동 뉴런 3번 이런 식으로 신호가 전달되겠다라는 건 추론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한번 자극이 전달되는 경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극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감각 기관으로 자극이 전달되는데 감각기관은 감각기라고도 표현을 해요. 얘가 감각 뉴런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연합 뉴런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 뉴런으로 전달이 되고 얘가 반응기관으로 가게 돼요. 얘는 반응기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반응이 최종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1, 2, 3, 4, 5, 6, 7 이렇게 7개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얘를 숫자로 표시해 볼게요. 그러면 자극이 오고 감각기 오고 감각 뉴런 거치고 연합 뉴런 거치고 그 다음에 운동 뉴런 거치고 반응기관 오고 그 다음에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7개의 흐름, 즉 이렇게 되는 흐름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예시를 들면 더 이해가 쉬워질 것 같아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처음으로 예를 들어 전화기
소리가 울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소리는 감각기관인 귀로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이 소리가 청각신경을 구성하는 감각 뉴런으로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러면 중추신경계로 도달을 하겠죠? 이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구성하는 연합뉴런으로 감각이 도달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운동신경을 구성하는 운동 뉴런의 신호가 도달하게 되고 얘가 팔의 근육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전화기를 들어 올리겠죠? 전화기 소리가 최종적으로 전화기 들어올리는 것까지 가는 과정이 바로 이 7단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게 바로 뉴런의 종류와 자극 전달 경로라서 이렇게 해서 뉴런을 마무리할 건데 그 다음에 한번 신경계 분류도 가볼게요. 뉴런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뉴런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경계를 분류하는 관점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신경계는 똑같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 있고요. 중추신경계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로 구성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말단에 있죠. 그래서 말단에 있는 게 말초신경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말초신경계에 대한 분류가 약간 다른 경우가 존재를 해요. 1번은 문제집 기준이에요. 지금 이 문제집 기준이 1번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 같은 관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중추신경계는 똑같이 분류하는데 말초신경계가 분류가 좀 달라요. 말초신경계를 감각 운동으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체성 자율로 나누는 관점이 있고요. 얘를 체성 자율로 먼저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감각 운동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집은 1번을 관점으로 뒀기 때문에 저는 1번 기준으로 앞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자율신경계는 교감과 부교감으로 분류가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율신경계, 교감과 부교감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감각 운동을 먼저 하냐 나중에 하냐 이 차이가 두 개의 관점을 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 나오긴 하는데 교감신경들 있죠. 교감신경은 뭔가 흥분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긴장하고 흥분될 때 내가 어떻게 되지? 라는 걸 떠올리시면 교감신경이 작동하는 걸 떠올리실 수 있고요.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 있죠. 느긋한 상태. 이러한 상태는 바로 부교감이 작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어떻지? 라는 걸 떠올리면 부교감이 작동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신경계 분류를 해야 나중에 뒤에 가서 헷갈리지 않아서 이 분류 기준, 특히 이 문제집 기준을 기억 꼭 해주세요. 제가 이걸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2번 같은 관점도 있더라. 이거는 기억해 주시고 저는 이거를 기준으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억을 하고 다음 영상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각이랑 운동했죠. 뇌척수했고 감각 운동했어요. 근데 체성이랑 자율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체성이랑 자율 한번 어떤 건지 설명드릴게요. 교감, 부교감은 설명드렸죠? 그래서 체성 자율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성신경계는 쉽게 말하면 의지로 조절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팔 근육 볼게요. 팔 보고 움직여 라고 하면 내가 팔을 움직일 수 있죠? 이건 체성신경계가 작동을 한 거예요. 하지만 자율신경계는 의지로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심장 멈춰 라고 했을 때 심장이 멈추지 않죠. 예를 들어서 위야 멈춰 라고 했는데 위가 멈추지 않아요. 이렇게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건 자율신경계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척수랑 척추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이 뇌랑 척수 이게 나와서 간혹 가다가 척추랑 척수가 동일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비슷하긴 한데 동일하진 않아요. 이 그림을 보면 척추는 바깥쪽에 있고 척수는 안쪽에 있죠. 그래서 척수는 보시다시피 얘는 척추 안에 있는 신경이에요. 근데 척추는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뼈입니다. 그래서 척수는 신경이고요.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뼈가 척추예요. 그래서 척수랑 척추 개념 다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이제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은 체성과 자율신경 이거랑 교감과 부교감 이것도 또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뒤에 파트 넘어갈 때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서 뉴런 부분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신경계 부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